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길단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가 전국 18개 도시에서 2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되어 역사적인 60 민주항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도심의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으로 밀려갔으며 이로부터 6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진행됩니다. 이를 계기로 12일부터 명동 인근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넥타이 부대가 항쟁에 동참하였으며 18일은 전국적으로 150만여 명이 시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국민평화대행진에서 전국의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200여만 명이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평화대행진을 벌였습니다. 6월 29일, 26일 수백만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것을 목격한 정권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을 통해 직선제 개헌 등 8개항 시급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날은 독재의 탄압에 굴복해야 했던 어두운 시대를 국민의 힘으로 끝낸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7월 9일, 7월 5일 사망한 이한열 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서울 광장에서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60 민주항쟁을 마무리하는 일대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후 60 민주항쟁은 7, 8, 9월 노동투쟁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대중운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87년 한 해 1000만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인권이 강화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60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자신있고 당당한 민주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6월 60 민주항쟁 1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4일 20주년을 맞아 6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0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정부 공식 행사로 개최하고 전국 39개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2010년 6월 10일 제23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집된 서울광장 부근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0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는 국민적 에너지를 보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흘렸던 피와 땀 모두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것, 여기에 23년 전 60 민주항쟁을 기념하고자 하는 참된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국가 의존에 따라서 행사를 거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많은 분들에게 좀 거북하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오늘 이제 중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기념식 때도 10시 공식 기념식이 있고 12시에 또 우리 뜻있는 민주 인사들이 모여서 따로 이제 기념식을 거행하고 광주 5.18 또 민주항쟁의 경우에도 올해는 더군다나 그 아픈 아주 기념식이었었는데 둘로 쪼개져서 행사를 거행하는 그러한 모습, 또 오늘 또 행안부와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함께 또 주최 주관하면서
이 공식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12시에 성공회에서 이 모든 민주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또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또 긍정적으로 자연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스러운 다양성은 그대로 현장에서 또 표출하고 또 그 내용을 국가가 수렴해서 공식으로 기념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23주년 국시민주항쟁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열해서 패배했지만 바로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남북 청년 학생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사의 통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전두환 이순자 구속 처단시행도 벌어졌고요. 88년을 지나서 89년에 윤익환 목사님께서 방북하셨고 또 임수경 학생이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민주세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야합적이고 아주 반역적인 3당 합당이 벌어졌을 때 온 국민과 함께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그의 다음에는 보안사에서 윤석열 일병이 그 사찰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다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투쟁을 했습니다. 91년 강경대 학생이 사살되었을 때 전면적 투쟁을 전개했고 내각제 개헌을 이 땅에서 완전히 물 건너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그의 지방대체는 부활되었습니다. 1992년에 다시 여소야대를 우리 국민이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그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또 하나의 수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6월 항쟁의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94년에
2004년에 불교계에서는 종단 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오늘의 불교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6월 우루과이 수입 개방 반대 운동에 전체적으로 일어나셨습니다.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민주세력을 대승했고 그의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96년 노수석 학생이 다시 타살되었을 때 모든 민주개혁 세력이 진보 세력이 함께해서 그 투쟁에 일어섰고 그의 겨울 노동법이 날치기 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이 함께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성공시켰습니다. 1997년에 역사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1998년에는 재벌 회장조차도 속대를 걸고 방북하고 분당산 개발이 시작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한국 영화가 대부흥했고 정부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모든 시민단체가 한데 결속해서 낙천운동을 전개했고 6.15 정상회담을 이루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2001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도 시작됐고 대주주도 구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 개혁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멀어 보입니다. 2002년 노사모의 돌풍으로 정치 개혁이 크게 일어났고 우리는 서울광장에서 붉은 안가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겨울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우리에게 더 가슴 깊이 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효순이 미선이 학생의 죽음과 관련한 촛불 평화 집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으로 모두 함께했고 부안에서는 폐기물 저장소 설치 반대 투쟁도 함께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반대하며 모든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최초로 국회에서는 민주진보 세력이 과반수를 획득하는 이런 역사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입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사학법, 과거사법, 언론법 등 4대 악법 폐지 투쟁을 전개해서 어떤 부분들은 성공했고 뒤에 다시 개정해야지 만한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2006년에는 삼성 현대그룹의 총수가 구속되고 기소되기도 했고 그것은 아마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성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KTX 여성의원들의 비정규직 투쟁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정규직의 문제가 과제로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이런 경험을 했고요. FTA가 추진되면서 그에 대해서 광범위한 민주진보 세력이 반대하는 이런 과정도 경과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평화의 기존을 유지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PSR이 받는 진행됐습니다. 2007년에 치욕적인 역정동 교체를 당했지만 2008년 우리는 광우병 소가 수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촛불을 높이 들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한편에서 여성들은 오랫동안 우리 여성운동에 가져있던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 성과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비리어법 반대 투쟁 그리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김영철 변호사와 함께했던 삼성가와의 어떤 투쟁 이런 것들에 계속 함께했고 마침내 2010년 이 모든 투쟁들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온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주항쟁 23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민주주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함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6.22 지방선거를 통해 6월 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가 후퇴하는 현실에 대해서 제동을 볼 수 있다는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조금 순풍이 트인 것이지 민주, 민생,
공생, 평화, 함경의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천안함은 오히려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지방선거 이슈는 실종되고 부품을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이 형성되고 투표 참여가 촉진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거리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실현해 주신 유권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6.2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소식정관 3선에만 열중하신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 소식공약을 했지만 이 외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창호 같고 불도저 같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켰던 그런 무서운 침묵은 그건 단순히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내와 분노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2010년의 선거의 혁명은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 독재, 분단, 전쟁 대신 그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평등과 통일을 선택했던 그 국민의 뜻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민주화의 가업을 이루어낼 수 있으라고